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사우디에서 여자는 가정적이어야 돼. 어딜 싸돌아 다니는 거야? 당분간 외출 금지야. 아버지의 호통에 딸이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요. 도대체 무엇 때문인 걸까요? 그 궁금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아 알파하드라고 해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25살 사우디 여성이에요. 제 일상은 매일 똑같았어요. 아침에는 어머니의 작은 카페에서 일을 돕고 오후에는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가끔 동생들 공부를 도와주고 있었죠. 라이야, 나가기 전에 아침 식사 준비하는 것 잊지 마라. 아버지가 거실에서 부르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제 인생을 계속 형성해온 기대감이 담겨 있었죠. 네, 아버지, 저는 조용히 대답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제게 너는 우리 가족의 얼굴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저를 어디든 따라다니면서 너무 큰 꿈을 꾸거나 많은 것을 원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죠. 대학에서 언어학을 공부하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는데도 제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가족의 의무를 다하는 딸일 뿐이었죠. 하지만 제 침실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여기서 저는 작은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었거든요. 대만 가수 제이추의 포스터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컴퓨터에는 밤늦게 모두가 잠든 시간에 보는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폴더가 가득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저에게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있었죠.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꿈을 쫓을 수 있는 세상 말이에요. 가끔 스위스에 사는 친구 클라라와 영상통화를 하곤 했어요. 그녀는 여행 이야기와 사진작가로서의 일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었죠. 그녀가 말할 때마다 저는 그런 자유가 있다면 어떨지 상상하고 있었어요. 가족에게 수치를 안기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고 밖을 걸을 수 있는 자유, 설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말이에요.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왕실에서 비전 2030이라는 국가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여성들이 이제 차를 운전하고 스포츠 경기장에 입장하고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이 제 엄격하게 통제된 삶에 처음으로 찾아온 희망의 불씨였죠. 동생 누라와 저는 함께 저녁 뉴스를 보면서 눈을 크게 뜨고 흥분하고 있었어요. 정말 변할까? 누라가 아버지가 듣지 않도록 조심하며 속삭이고 있었죠. 그랬으면 좋겠다. 저도 똑같이 조용히 대답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런 뉴스 보도에 고개를 젓고 계셨어요. 이건 서구의 압력일 뿐이다. 그는 중얼거리곤 했죠. 우리 전통에 어긋나는 일이야. 어머니는 이런 대화에 끼어들지 않으셨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서 TV를 보고 계셨죠. 하지만 가끔 방 건너편에서 우리 눈이 마주치면 살짝 미소를 지으셨어요. 어머니가 제 희망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러다 2019년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게 비밀스러운 위안이 되어준 한국 보이밴드 BTS가 리야드에서 콘서트를 연다는 거였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전통 문화가 그렇게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 K-팝 스타들이 공연한다니. 이건 단순히 음악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이 콘서트가 새로운 개혁을 시험할 거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외국 여성들은 아바야를 입지 않아도 되고 커플을 위한 호텔 규정도 완화된다고 했죠. 세상이 변하고 있었고 어쩌면 제 세상도 변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BTS에 끌린 이유는 단지 중독성 있는 노래나 인상적인 춤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메시지 자신을 사랑하라였죠. 이 간단한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어요. 정말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가족의 명예가 아닌 오직 나만을 위한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부모님이 주무시는 동안 티켓 웹사이트에 들어갔어요. 제 정보를 입력하고 구매를 완료할 때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렇게 허락 없이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한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티켓을 산 후에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폰 화면에 티켓 확인 메일을 보면서 제가 한 일을 믿을 수 없었죠. 이 작은 행동이 마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너무 짜릿했죠. 이 콘서트 티켓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어요. 다른 삶을 향한 저의 첫 작은 발걸음이었죠.
그때는 몰랐지만 구매 버튼을 클릭한 그 단순한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꿀 거였어요. 그건 평범한 제 세계에서 새롭고 알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해 이끄는 모험으로의 부름이었죠. 그날 밤 마침내 잠이 들면서 소중한 티켓 확인 메일이 담긴 폰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규칙만 따르는 대신 내 마음을 따르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죠. 그 생각은 무섭기도 하고 동시에 너무 가슴 뛰는 일이었어요. 드디어 BTS 콘서트 날이 왔어요. 제 옷장 앞에 서서 검은 아바야 아래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평범한 날이 아니었죠. 제가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날이었으니까요. 대학 동창회에 간다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께 말했어요. 거짓말이 제 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만 죄책감을 밀어냈죠. 때로는 작은 거짓말이 더 큰 진실로 가는 문을 열어주기도 하니까요. 부모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하시자 서둘러 방으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짙은 파란 눈과 짧은 금발을 가진 영국인 기자 알리사가 먼저 받았죠. 드디어 오늘이구나. 그녀가 말했어요. 제 설렘과 똑같은 감정이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고 있었어요. 프랑스인 디자이너 마리온에게도 전화했어요. 우리는 모두 비밀리에 티켓을 사고 서로를 지지하기로 약속했거든요. 여성의 활동이 아직 제한적인 나라에서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차이를 만들고 있었죠. 경기장 근처에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긴장감에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있었어요. 콘서트장 주변 풍경이 제가 리야드에서 봤던 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물결이 입구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죠. 가장 놀라웠던 건 사우디 여성들이었어요. 몇몇은 전통적인 검은 머리 덮개 대신 알록달록한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감 있게 걷고 있었고 얼굴은 환하고 행복해 보였죠. 사람들 좀 봐, 알리사에게 속삭였어요. 마치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닌 곳에 있는 것 같아. 줄을 서 있는 동안 혹시 가족이나 동네 사람들이 볼까봐 계속 어깨 너머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군중의 열기가 제 두려움을 밀어내고 있었죠. 경기장 안에 들어서자 수천 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BTS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손수 만든 팻말을 들고 있었고 공기는 에너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런 느낌은 정말 처음이었죠. 불이 어두워지자 관중들이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BTS가 무대에 등장하자 그 소리는 귀청이 터질 듯했죠. 그들은 하나가 되어 움직이며 완벽한 스텝으로 춤추고 맑은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었어요. 러브 유어셀프라는 노래가 그 거대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가사를 듣고 있는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자신을 사랑하라는 그냥 노래 가사가 아니었어요. 그건 허락이었죠. 내가 나만의 꿈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허락. 내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허락. 그 순간 마치 친구처럼 느껴지는 수천 명의 낯선 사람들에 둘러싸여 저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콘서트가 끝나고 친구들과 리야드의 밤거리를 걸으며 돌아갈 때 몸이 가벼워졌어요. 마치 그 경기장에 뭔가 무거운 것을 두고 온 것 같았죠. 아마도 완벽한 딸이 되려고 항상 노력했던 그 무게감이었을 거예요. 정말 대단했어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속 느낌에 비해 너무 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따뜻한 갈색 눈과 곱슬머리를 가진 미국인 친구 엘리엇이 제 옆에 앉았어요. 그는 테이블 위로 종이 한 장을 밀어주고 있었죠. 문화부에서 젊은 여성들을 위한 인턴십을 제공하고 있어. 그가 말했어요. 바로 너가 생각났어.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인턴십은 문화 교류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죠. 남녀가 함께 일하는 사무실에서 일해야 했어요.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대부분 허락하지 않을 일이었죠. 게다가 가족의 허락도 필요했고요. 2년 전이었다면 엘리엇에게 공손히 감사하다고 말하고 종이를 돌려줬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콘서트에서 얻은 용기가 아직 제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기에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어요. 그날 밤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제 사랑을 설명했죠.
BTS 콘서트와 그것이 어떻게 문화 교류가 나라 간의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는지 솔직하게 썼어요. 전에 없던 방식으로 제 마음을 종이에 쏟아부었죠. 면접 당일 어머니께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다른 작은 거짓말이었죠. 문화부 건물은 리야드 시내에 높고 현대적으로 서 있었어요. 전문적인 옷차림의 젊은 여성들이 자신감 있게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그들을 보니 제 꿈이 더 가능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면접실에서는 세 사람이 테이블 뒤에 앉아 있었어요. 남자 둘과 여자 한 명이었죠. 그들은 제 교육과 기술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들을 던졌어요. 그리고 왜 이 자리를 원하는지 물었죠. 미리 준비한 대답이 있었어요. 안전하고 전문적인 무언가였죠. 하지만 그들의 얼굴을 보니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문화 교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말했어요. 저의 인생도 바뀌었으니까요. BTS 콘서트에서 음악이 어떻게 언어와 전통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지 봤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런 연결고리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제가 말하는 동안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여성 면접관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건물을 나왔을 때 밝은 햇살이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문턱을 넘었어요. 제 진실을 말했어요. 이제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었죠. 2주가 느릿한 사막 바람처럼 지나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인턴십 소식을 기대하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드디어 도착했어요. 문화부에서 온 합격 통지서였어요. 제 심장이 놀란 새처럼 뛰고 있었어요. 해냈어요. 사우디 한국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기쁨은 금세 걱정과 뒤섞이고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버지는 제가 집에 머물면서 가족의 의무를 돕기를 기대하고 계셨거든요.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고 결정하기 전에 휴대폰을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비밀은 조금 더 제게 있어야 했어요. 첫날 아침 해 뜨기 전에 일어나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음식을 깔끔하게 차려놓고 친구의 아픈 어머니를 방문한다는 메모를 남겼어요. 쌓여가는 거짓말 목록에 또 하나가 추가됐죠. 이런 거짓의 무게가 제 어깨를 누르고 있었지만 새로운 길을 따르고 싶은 욕망이 더 강했어요. 문화부 건물은 이른 아침 햇살 속에서 더욱 인상적으로 보이고 있었어요. 높은 유리창이 황금빛 태양을 반사하고 있었고 현대적인 건축물이 주변의 오래된 건물들 사이에서 돋보이고 있었죠. 안에서는 사람들이 목적이 가득한 발걸음으로 복도를 빠르게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라이아 알파하드. 친절한 눈빛을 가진 여성이 전문적인 정장을 입고 안내 데스크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첫날을 환영해요. 책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제 작업 공간은 작지만 깨끗했고 컴퓨터와 도시 전망이 있었어요. 주변에는 남녀가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이건 아직 많은 사우디 직장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죠. 일부 남자들은 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고 다른 이들은 빠르고 불편한 고개 끄덕임을 보냈어요. 그들의 판단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 젊은 여성이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집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첫 주는 제 모든 것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제 상사인 칼리드 씨는 거의 업무를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그는 제 책상에 서류를 던져놓고 걸어가 버렸죠.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서 하기를 기대하면서요. 질문을 할 때면 그의 대답은 짧고 참을성이 없었어요. 이런 간단한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마 여기는 당신에게 맞지 않는 곳인가 보군요. 한 번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했어요. 부끄러움에 제 뺨이 달아오르고 있었지만 BTS 콘서트와 자신을 믿으라는 그들의 메시지를 떠올렸어요. 그날 밤 파일 정리를 마치고 사무실 컴퓨터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늦게까지 남았어요. 아무도 이 기회를 포기하게 만들 수 없었어요. 집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떠나기 전에 집안일을 서둘러 끝내고 퇴근 후에는 어머니의 카페를 돕고 있었죠. 밤에는 지쳐서 침대에 쓰러졌지만 그래도 BTS 노래를 들으며 그들의 말에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졌어요. 천천히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디자인 부서의 파티마라는 여성이 점심시간에 제 옆에 앉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일본에서 공부했고 제가 아시아 문화에 관심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죠.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문화 교류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시간을 주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걸 보여주세요. 그녀의 조언을 따랐어요. 한국 방문객들을 위한 사우디 문화정보 책자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 도움을 자원했어요. 수시간 동안 연구하고 글을 쓰고 디자인하고 있었죠. 언어학 배경을 활용해 더 나은 번역을 제안했어요. 제 작업을 제출했을 때 칼리드 씨조차도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이건 꽤 좋군요. 그가 페이지를 넘기며 인정했어요. 인턴십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부서장인 노라 씨가 사무실로 저를 불렀어요.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배가 조여오고 있었어요. 노라 씨는 큰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전통적인 검은 머리 스카프가 지적인 눈과 진지한 표정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죠. 책자 프로젝트에 대한 당신의 작업은 훌륭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다음 달에 한국으로 가는 대표단에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을 추천하고 싶어요. 숨이 목에 걸렸어요. 한국 여행이라고요? 제 인생을 변화시키는 영감을 준 바로 그 나라라니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 가족이요,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노라 씨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직접 그분과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때로는 부모님들이 자녀가 가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권위 있는 사람으로부터 들을 필요가 있죠. 그날 저녁, 노라 씨가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가 대화를 통역하는 것을 들으며 복도에 서 있었죠. 아버지의 얼굴에 갈등이 보이고 있었어요. 딸이 선택되었다는 자부심과 제가 그렇게 멀리 여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요. 결국 어머니의 부드러운 설득이 균형을 기울였어요. 우리 딸에게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기회가 왔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게 해주세요. 2주 후 한국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올라가면서 얼굴을 창문에 대고 있었어요. 아래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고 앞에는 드라마와 뮤직비디오로만 봤던 나라가 놓여 있었어요. 서울의 회의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유리벽으로 된 현대적인 건물들이 고대 사찰과 고층 빌딩이 어우러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제 발표 차례가 되자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과 문화 교류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설명했어요. 한국 관계자들은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이고 사려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생애 처음으로 사람들이 제 가족 이름 때문이 아니라 제 머릿속 생각 때문에 제 아이디어를 듣고 있었어요. 이 느낌 제 안의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바꿨어요. 더 이상 딸 라이아가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문화대사 라이아, 자신만의 목소리를 가진 라이아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단순히 기념품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신감도 함께 가져왔어요. 시험과 도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찾은 몇 안 되는 동료들은 제가 스스로를 믿도록 도와주었고요. 심지어 저를 의심했던 사람들조차도 더 열심히 일하게, 제 가치를 증명하도록 저를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워크샵의 성공은 제 경력의 밝은 빛과 같았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문화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일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어떻게든 인턴십을 얻은 조용한 젊은 여성이 아니었어요.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됐죠. 어느 날 아침 부서장이 저를 큰 회의실로 불렀어요. 테이블 주변에는 전에 멀리서만 봤던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자리에 앉으면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라이아, 우리는 당신 팀이 리야드에서 열릴 두 번째 K-팝 콘서트를 관리했으면 합니다. 부서장이 발표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주요 기획자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놀라움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첫 번째 콘서트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역사를 만들었죠. 이제 그들이 저에게 두 번째 콘서트를 조직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어요. 티켓 판매, 홍보, 보안 계획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그녀가 계속했어요. 큰 책임이죠. 비밀리에 참석했던 그 첫 BTS 콘서트를 떠올렸어요.
그때 언젠가 제가 직접 그런 행사를 기획하게 될 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어깨를 펴고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몇 달 동안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콘서트의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하며 오랜 시간 일하고 있었죠. 보안팀, 마케팅 전문가, 장소 관리자들과 만났어요. 일부 나이 많은 남성 동료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것이 저를 멈추게 하지는 않았어요. 티켓이 판매되기 시작하자 단 2시간 만에 매진됐어요. 신문사와 TV 방송국에서 행사에 대해 저를 인터뷰하고 싶어 했고 제 얼굴이 지역 뉴스에 나오게 됐어요. 더 이상 가족에게 제 일을 숨길 수 없게 됐죠. 그날 밤 부모님과 함께 앉아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첫 번째 콘서트에 몰래 간 것부터 인턴십 지원, 한국 여행까지 모두요. 아버지의 분노를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대신 아버지는 한동안 조용했어요. 그리고 저를 놀라게 하는 말씀을 하셨죠.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우리도 변할 때가 된 것 같다. 콘서트 당일이 왔어요. 경기장은 흥분한 팬들로 가득 찼어요. 무대 뒤에서 지켜보면서 우리가 만든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젊은 사우디인들이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 음악과 공유된 기쁨을 통해 문화적 장벽이 허물어질 수 있는 곳이요. 콘서트 6개월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청년 교류부 책임자로 공식 임명됐어요. 제가 말이에요. 한때 어머니의 카페에서 돕고 집안일을 하는 것으로 인생이 제한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젊은 여성이 곧이어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청년 문화 포럼에서 연설해달라는 초대를 받았어요. 그 무대에 서서 전 세계 국가에서 온 청중들을 바라보며 사우디의 비전 2030과 한국 문화가 어떻게 변화에 영감을 주었는지 이야기했어요. 문화 교류는 단지 음악이나 영화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말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꿈을 공유하는 거예요. 다른 삶의 방식을 보는 거죠. 연설 후 많은 국가의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협력하고 우리의 경험에서 배우고 싶어 했어요. 중동 국가들은 어떻게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었죠. 처음으로 제 나라가 석유나 엄격한 전통만이 아니라 성장하고 변화하려는 열망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느꼈어요. 첫 비밀 콘서트 티켓 이후 3년이 지났어요. 지금 리야드 시내를 걸을 때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예요. 카페에서는 K-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고 알록달록한 포스터들이 문화 행사를 알리고 있어요. 여성들은 자신감 있게 걸으며 그들의 목소리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들리고 있어요. 제가 조직하는 2030 사우디 문화 엑스포는 매년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어요. 제가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청년 예술 지원 센터는 사우디 문화 혁신의 상징이 됐어요. 젊은 여성들이 조언을 구하러 오는데 그들의 눈은 한때 제가 느꼈던 것과 같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집에서 일어났어요. 어느 저녁 아버지가 서재로 저를 부르셨어요. 오래된 사진첩을 열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죠. 우리 모두 젊을 때는 꿈이 있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려. 내가 내 꿈을 잊지 않아서 기쁘구나. 그리고 눈에 눈물을 머금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라이야. 그 말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강력했고 저에게 모든 것을 의미했어요. 그 순간 한국 문화가 제게 준 용기와 희망이 정말로 제 살뿐만 아니라 가족, 심지어 사회의 일부까지 변화시켰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침실에서 포스터를 숨기는 BTS 팬만이 아니에요. 저는 사우디 여성들의 꿈과 목소리를 대표하는 문화 기획자예요. 젊은 소녀들이 자신도 문화 교류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할 때 저는 미소 지으며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곤 해요. 제 여정은 문화가 경계를 허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콘서트 티켓을 사거나 인턴십에 지원하는 것과 같은 작은 용기의 행동들이 자신을 넘어 멀리 퍼지는 변화의 물결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요. 가끔 피곤하거나 낙담할 때면 제 마음을 처음 감동시킨 BTS 노래를 틀어요.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여전히 제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 꿈꾸게 된 그 밤을 떠올리게 해요. 그것은 변화가 하나의 용감한 걸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변화하는 리아드 위로 태양이 지면서 하늘을 분홍색과 금색 빛깔로 물들이고 있을 때 저는 희망을 품고 미래를 바라봐요. 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고 우리나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우리는 새로운 장을 쓰고 있어요. 전통과 혁신이 함께 춤추고 젊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맑고 강하게 울려 퍼지며 벽 대신 문화 간의 다리를 놓는 장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노래, 한 장의 콘서트 티켓, 그리고 나 자신을 믿을 용기에서 시작됐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